서버 쪽 비중이 커지면서 일반 산업용 쪽에 캐파 로스가 생기면서 일반 쪽 프라이스 가격도 올라가는 모습을 띠고 있다. 글로벌 경쟁사들 일본의 무라타와 대만의 타이어 유덴 등 글로벌 공급 업체들이 공급을 10에서 15%밖에 안 늘리고 있다. 그 얘기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계속 프라이스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 역대급 영업이익률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Q가 모두 증가하고 전방산업이 좋아지는데 전방산업의 경쟁사들이 공급을 그렇게 늘리지 않고 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죠? 4일 내내 비 오다가 오늘 그래도 다행히 비가 좀 안 오더라고요. 지금 좀 흐리긴 한데 저는 오늘 가족들하고 점심을 먹는 시간을 가졌는데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모부가 알츠하이머셔가지고 관련된 치료제 BBB 셔틀 플랫폼 ABL 바이오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연평균 25%씩 성장하는 시장인데 외관상으로는 엄청 건강하신데 이 뇌가 계속 점점 아이화 돼가는 모습이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오늘 또 미장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중국 히토류 관련돼서 자세한 내막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든 피지컬 AI로 가든 이제 AI 시대로 갈 때 또 전기차 시대로 갈 때 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한 금속 또 핵심 원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잘 해결이 안 되면 전면전으로 갈 확률이 높고 AI 산업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소재입니다. 원래 트럼프가 에이펙 때 오기로 했는데 안 오겠다고 하고 지금 문제가 주말 사이에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면전으로 갈 확률이 있어서 아마 다음 주 초에는 좀 장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나스닥이 초반에 좋았다가 장마판에 4% 가까이 빠지면서 급락하면서 끝났고요. 빅테크들이 어마어마하게 빠졌고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모두 좋은 상황에서 약간 찬물을 끼얹는 격인데 또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달리 막상 또 내일 월요일날 장이 열리면 오전장에 빠졌다가 오후장에 다 회복돼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추석 때 오히려 나는 불안해서 좀 비중을 줄였다가 현금을 확보하신 분들한테는 월요일날 좀 비중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몰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수급을 체크해 보니까 삼성전자만 외국인 기관 합산 10조를 샀고요. 하이닉스까지 포함하면 12조가 넘습니다. 12조가 넘고 삼성전자랑 오늘자 기준 저희가 10월 11일 토요일 날 찍고 있는데요. 오늘자 기준으로 10월 11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합산이 코스피 전체 시총의 29%, 약 30%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550조, SK 하이닉스가 거의 약 300조 가까이 됐죠. 330조인가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시총이 약 코스피 시총의 29%가 됐다. 3분의 1이 됐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거의 외국인 반도체 거의 몰빵한 겁니다. 아무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기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반도체가 좋은 상황이면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까? 그 수혜받는 업종에 대해서 이수페타시스도 말씀드렸고 한데 이수페타시스보다 훨씬 덩치가 큰데 너무 무거웠고 여러 가지 노이즈도 있었지만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원래는 삼성전기는 굉장히 못 가고 LG 이노텍이 훨씬 더 주가가 잘 갔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애플이라는 굉장히 탄탄한 글로벌 빅테크 중에 하나인 고객사에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LG 이노텍이 너무나 부진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와 빅테크 모두 고객사로 확보한, 심지어 이제 테슬라까지 고객사로 확보한 전기는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달 내내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지않게 오히려 하이닉스보단 더 많이 사고 있어요. 주구장창 삼성전기를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삼성전기를 가져왔습니다. 삼성전기를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구조적인 어떤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레벨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 기업 분석을 올려드리는 거지만 삼성전기를 매수매도 추천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IT 부품업체들 삼성전기만 좋은 건 아닙니다. 이수페타시스, 심텍 같은 거 보면요 381% 연초 대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대덕전자 128% 올랐고요. 그 밑단에 이제 다시 기판업체 플러스 카메라 모듈 업체들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성 DS가 81%고요. 연초 1월달 대비입니다. MC넥스가 62%, 자화전자가 82%입니다. 신기한 건 삼성전기가 연초 대비 70% 올랐는데 LG 이노텍은 18%밖에 못 올랐다요.
그러면 그러면 훨씬 더 주가 측면으로 부담 없는 LG 이노텍을 얘기해야지.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이노텍보다 저는 원래는 LG 이노텍을 더 좋게 봤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싸도 삼성전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를 또 왜 봐야 되냐? 네, 그 전에 미래, 메리츠, 키움, 유안타, 유진, NH, IBK, DB, IM, 신한, 대신, KB, 하나, IM, 흥국, 삼성, 현대차, BNK, DS, SK 상상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압도적으로 1등 외국인 기관 합산 9월 달부터 삼성전자 10조 샀고요. 10조 약간 넘었고요. SK 하이닉스 2조 넘게 샀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12조 샀다고 말씀드렸고요. 반도체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금요일날 폭등난, 금요일날 15% 넘게 급등 나왔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외국인 기관 합산 1조인데요. 눈여겨봐야 될 거는 기관은 얼마 안 샀어요. 3천억밖에 안 샀어요. 두산에 비싸다 하는데 외국인이 8,600억 샀습니다. 8,600억 한 달 동안. 굳건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등. 저는 방산주가 조정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정 안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방산보다는 조선입니다. 자, 여기 굳건하게 6등에 삼성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9월 달부터 10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외국인 기관 합산 4,459억을 샀고요. 이 중에 외국인이 훨씬 더 많이 샀습니다. 기관은 600억밖에 안 샀어요. 근데 외국인이 3,859억 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삼성전기 한 달 내내 외국인이 사고 있다.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투자 아이디어, 모범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그 발표가 있었죠. 외국인이 산 상위 10개 종목 수익률 몇 프로요? 146%. 개인이 많이 산 종목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 몇 프로요? 37%. 몇 배 차이 나죠? 4배 차이 납니다. 4배.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종목들 잘 눈여겨보자. 저도 계속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저한테는 가족과 같은 분들이니까 계속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 잘 제가 추적해서 잘 같이 공부해서 계속 분석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기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가요? 핵심 제품군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 좁쌀만한 IT 부품이에요, 부품. 요거랑 기판 중에 최신 기판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플립 볼 그리드 어레이 기판입니다. FC BGA 기판입니다. 요게 모두 업사이클의 초입 국면이다. 점진적으로 실적과 외형 성장을 하는 구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AI 서버와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용에 들어가는 고부가치 MLCC는 상당히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로 끝나지 않고 26년, 27년 계속적으로 견조하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 GB200과 GB300 그거의 연결 링크 NV72 같은 렉스케일 구성. 자, 이 말 어렵죠? 뒤에 설명 다 드릴 거예요. 렉스케일 구성은 렉 내부에 다수의 보드, 여기서 말하는 보드는 기판입니다. 기판이랑 복수 여러 개의 전력 변환 계층을 복합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기존 AI 서버 렉 대비 이 렉 스케일 타입은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말고 아마존 웹 서비스, AMD, 구글, 그 외에 메타, 여기 AI 가속기 업체들도 모두 서버렉 구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렉 스케일로 전환 예정에 있습니다. AI 기반의 AI 수요 증가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가동률은 풀가동에 근접한 수준이다. 3분기 실적 나올 건데요. 3분기 AI 가동률 최소 94%, 최대 96%, 평균 95%의 가동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AI용 HC 공급 부족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버용 CPU에 들어가는 FC BGA 기판 주요 고객사가 내년에 바로 렉스케일 구성의 출하를 본격화하고 있고요. 자체 시울 적용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아마존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가속기 제품 공급은 없는데 오픈 AI와 단연간 계약을 체결함 고려할 때 여기는 AMD로 추정됩니다.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FCBG의 기판이 내년에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사이즈가 내년에 12조 3천억 사이즈인데 이 중에 MLCC가 속한 컴포넌트 사업부가 절반에 해당되는 6조 이상을 보고요. 점점 그 비중은 커져서 27년도에는 전체 삼성전기 매출의 약 55%를 MLCC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냐? 약 43%였습니다. 대략 10%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학통신 솔루션, 여기는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여기는 약 3조 9천억 사이즈입니다. 매출이. 패키지 솔루션, 바로 기판입니다. 기판. FCPGA 기판이 전체 매출의 약 2조 4천억으로 한 6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15%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OP 마진이 이 쪽은 전장용이나 AI 서버가 고마진을 받으면서 약 14%로 예상을 하고요. 아마 올해 3분기 때 시 마진이 최근 3년 내 최대치 14.4% 역대급 최고치 OP 마진 영업이익률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학통신 솔루션이 4%대, 패키지 솔루션, 기판 쪽이 9에서 10% 마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플래그십, 삼성전자 폴더블 플래그십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사업부인 광학통신 솔루션 이익 레벨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테슬라 쪽 AI6 칩, 여기에 기판 공급 삼성전기가 독점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마존과 다수의 플랫폼 전환을 진행 중인 빅테크사들,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객사로 진입 못한 뒤에서 표에 나옵니다. 설명드릴게요. 현재 FCPGA 가동률이 60%대에서 내년에는 최소한 85% 이상까지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사 확대 가능성 빅테크 쪽으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기술력으로 최첨단은 일본의 무라타와 국내 삼성전기 2개밖에 없어요. 그 밑단의 대만 업체들은 AI 서버 쪽에 들어가는 거는 진입하기 기술적인 난이도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요 증가가 고부가 기판 중심으로 믹스 개선 가속화되는 측면도 있고, 물론 대만 업체들의 일부 기술력이 좋아도 미국에서 중국계 기판 업체들에 대한 이수페타시스 때도 설명드렸는데 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 MLCC가 연간 10에서 15% 엄청나게 증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대 15%밖에 증설을 안 해요. 이거는 무라타, 대만의 타이오 유덴, 이비덴, 일본의 이비덴, TDK, 그죠? 이런데도 증설을 10%밖에 안 해요. 당장 내년에 MLCC 쪽 가동률이 100%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기판의 주요 고객사 추가 오더 발생하며 공급 타이트한 현상이, 공급 쇼티지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성능화 때문에 시스템당 사용량, 기판 면적, 층수 확대, 업계 전반에 MLCC에 대한 유효 공급 면적이 축소되면서 캐파로스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과 물량, PQ가 동반 상승하는 사이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PQ가 모두 증가하는 실질적으로 구조적 업그레이드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컴포넌트 사업부, 아까 말씀드린 3년 내 최고치 14.4% 역대급 마진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LCC 재고 역시도 4주 이하, 정상 재고가 5주에서 6주니까 4주 이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마진이 떨어지는 저마진 IT 제품에 들어가는 MLCC가 전년 대비 10%씩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뭐가 채우고 있냐? 역시나 고부가치 서버와 전장, 자동차 전장에 채우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업황이 완전 삼성전기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요 내용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업황과 유사한 삼성전기 과거 사례가 있었을까요? 바로 과거의 호황 사이클은 2014년에서 15년, 2017년에서 18년, 마지막으로 2020년에서 21년 코로나 때입니다. 4분기에 실적 반전이 나오고 그 다음 연도에 바로 MLCC 호황이 이뤄졌습니다. 4분기에 올해 25년도는 4분기의 이익 감소폭도 상당히 제한적이면서 연말의 가격 협상, 견조한 수요 때문에 내년 업황 호조 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업황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적의 상황입니다. 지금 업황. IT용 MLCC가 상반기에 전 분기 대비 2% 하락인데 재고가 최저 수준이고 가동률 역대급 감안하면 내년부터 오히려 IT용 MLCC조차도 가격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장용이나 서버는 이미 가격을 올려받고 있습니다. MLCC 업황이 호황일 때와 아주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때 그 당시 코로나 때 20년, 21년 MLCC가 속한 컴포넌트 이익률이 15%, 22%에 달했습니다. 지금 고부가치 서버와 고부가치 전장용 포지셔닝이 45%까지
커지면 기의 MLCC 사업부 역대급 20년, 21년도 영업이익률의 한 중간 정도 수준, 대략 17에서 18%까지 영업이익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평균 그때 20년 코로나 때 PBR이 1.8배 수준입니다. 1.8배. 아직도 그때 역대급 코로나 때 PBR의 약 30% 정도 PBR 기준으로 디스카운트된 상황입니다. 서버용 MLCC는 일반 서버 제품과 동일 사이즈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은 정전 용량이 필요합니다. 유전체층과 급한 적층에서 AI 서버용 때문에 공정의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MLCC 일반 산업용의 전반적인 서버 때문에 캐파 잠식을 초래하는 겁니다. 우리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AI HBM 칩 때문에 일반 D램과 일반 낸드에 캐파 로스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자연감성. 똑같은 상황입니다. AI MLCC 때문에 일반 서버용 MLCC와 산업용 MLCC의 캐파 로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주요 MLCC 공급업체 무라타, 대만의 타이유 유덴이 그러면 업황이 좋은데 과거에 두세 번 심하게 뒤었기 때문에 절대로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안 합니다. 10%밖에 캐파를 안 해요. 삼성전기 마찬가지입니다. 10%밖에 캐파를 안 해요. 그 10% 캐파 증설한 거조차도 어디에 하냐? 훨씬 더 좋은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데 들어가는 전장용 쪽에 할당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IT 쪽 부족한데 캐파 증설하면 전부 전장으로 보내니까 IT는 계속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현재 컴포넌트 가동률 95% 올해 하반기로 가면 초과할 것으로 보여요. IT 수요 회복되면 추가적으로 IT용 생산 캐파는 또 어딘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상보다 빨리 IT 세트 쪽에서도 가격 상승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IT 세트가 회복 안 돼도 상관이 없고요. IT 세트가 회복 안 돼도 전장용이나 서버 쪽으로 더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서버 ODM, 렉 서버 출하량을 감안하면 26년 산업용 SC 가격 상승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양 매출 비중은 점점 감소해서 아마 올해 연말까지 가면 원래 삼성전자양 매출 비중이 60%가 넘었습니다. 2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가는 게 빅테크나 자동차 전장용 쪽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자동차 전장만 23에서 25%까지 내년에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탑재 MLCC가 가능한 거는 일본의 무라타와 우리나라 삼성전기 탑2 두 군데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미 클라우드 서버 프로바이더 CSP, 북미의 빅테크 업체들 AI 가속기 기판 공급이 시작되면서 전체 응용처, 그러니까 MLCC가 들어가는 전체 어플리케이션 산업 내에서 서버 비중이 과거의 PC,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PC를 초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서버와 네트워크 쪽 수요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버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되려면 최소한 응용처에서 비중이 20%까지 올라야 되는데 20% 이상 되는 시점은 내년을 보고 있습니다. 재미난 건 컴포넌트 무슨 사업부죠? 바로 MLCC, BIT 매출 비중이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 전장이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패키지, 기판 사업부 역시도 BIT의 비중이 30% 이상 확대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업군이 다양해지면서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이 훨씬 더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체질 개선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삼성전기 회사 자체가 완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서버에 필요한 MLCC 용량은요, 일반 서버의 몇 배? 30배입니다. 30배. 어마어마하죠? 제한된 기판 면적하에 모든 IT 부품을 실장하려면 개수와 초소형 고용량의 특성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초소형 고용량 특성이 필요하고요. 하이엔드급 LG 점유율은 무라타가 45% 1등, 삼성전기가 40% 2등입니다. 글로벌 2위의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으로 삼성전기가 하이엔드 쪽에서 시장을 계속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공급 제약이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LCC 용량이 확대되면 내부 적층수가 증가하고요. 여기서 캐파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기판을 적층할 때 투입 자원은 증가하지만 오히려 생산되는 기판의 수는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토그레이드 퀄리피케이션을 요구하는 전장용 MLCC는 IT용 MLCC랑 생산량을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같이 못 씁니다. 그러니까 훨씬 전장용 때문에 IT 쪽 공급 제약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캐파 증설도 10%씩밖에 안 해요. 10% 캐파한 거 모두 전장으로 가고 있어요. 공급 병목이 생기니까
가격과 수익성 측면에서 삼성전기한테 계속적으로 유리한 방면으로 가는 겁니다. 앞부분에 엔비디아 관련돼서 렉스케일 했는데 질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렉스케일 구성이 과연 뭔가요? 기존처럼 개별 서버 단위로 컴퓨팅 자원을 분리하는 대신에 렉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통합 컴퓨팅 유닛처럼 설계하는 방식을 렉스케일 구성이라고 합니다. 렉은 서버, 네트워크 통신 장비, 저장 장치 같은 중요한 IT 기기들을 모두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한 곳에 집중 배치된 표준화된 보관함 형태를 바로 렉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엔비디아의 GB200, GB300은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CPU와 엔비디아의 블랙엘 GPU를 초고속 인터커넥트 데이터의 이동 통로인 바로 VL 링크 C2C로 연결해 하나의 강력한 유닛으로 만든 칩이 GV200, 엔비디아의 GV300입니다. 각 슈퍼칩 명칭 뒤에 붙는 NVL72는 바로 36개를 하나의 렉에 통합해서 72개의 블랙엘 GPU를 NV링크를 통해서 대규모의 GPU 도메인처럼 연결한 렉스케일 솔루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렉스케일을 구성할 때 MLCC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력 밀도와 소비량 급증으로 초고전력을 요구합니다. NVL72 렉 같은 경우는 총 전력 소비량이 최대 120kW에 달합니다. GPU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전력 소비가 필요한 건 당연하고요. 렉 전체가 높은 전력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GPU 같은 개별 고성능 칩에 매우 정밀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단계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압 변환이 필요합니다. 전력 평탄화도 필요합니다. 전압 변환과 전력 평탄화를 위해서 각 변환마다 노이즈를 제거하고 전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류를 고르게 분배해주는 일종의 전력의 댐 같은 거예요. 그게 MLCC입니다. MLCC가 대량 사용이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 AI 서버는 일반 서버 대비 13배가 필요하고요. 자율주행차 레벨 2 이상은 내연기관차 대비 5배 이상의 MLCC가 필요합니다.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AI 서버가 일반 서버 대비 MLCC가 40% 이상 비싸고요. 내연기관 대비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MLCC가 30% 이상 비쌉니다. AI 서버가 MLCC가 탑재되는 양이 28,000개입니다. 28,000개. 전기차에 탑재되는 MLCC 양도 약 2만 개에서 3만 개입니다. AI 서버용 글로벌 시장 점유율 일본의 무라타에 이어서 삼성전기가 40%대로 글로벌 탑 2입니다. 2. 전장용은 50개의 고객사를 갖고 있는데 너무나 재미난 사실은 BYD가 삼성전기의 전장용 핵심 고객사 중에 하나입니다. AI 서버 MLCC만으로 삼성전기는 매출 2조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최첨단 운전자 후방 보조 시스템 ADAS와 전기차 파워트레인, 자율주행차 라이더에 특화된 MLCC 제품을 확대 중에 있고요. 삼성전기는 서버와 전장의 매출이 이미 올해 30%를 넘어 내년에 35%, 27년에는 서버와 전장 최기술적 상위의 가장 비싼 고부가 가치의 MLCC를 27년에 40에서 45%까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용 전기차가 가장 많고요. I세트 중에 AI 서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AI 서버 시장 무라타가 45%, 일본의 무라타 1등이고요. 삼성전기가 2등입니다. 일반 서버 대비 AI 서버가 MLCC 용량이 13배고요. GPU 세대별 전력 소비량 변화 때문에 전압 강화 폭이 증가하고 정전 용량 증가를 통해서 전압 변동을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기는 매출에서 BIT 비중이 증가하면서 체질 개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FCPGA 매출 비중도 일반 BGA 기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사별 FCPGA, 엔비디아에 아직 삼성전기가 못 들어갔죠. 구글의 삼성전기 내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마존의 AMD, 애플의 테슬라의 삼성전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못 들어간 거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쪽으로 삼성전기 빅테크로 들어갈 경우 모든 빅테크를 삼성전기가 고객사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 이제 삼성전기 과거 최고치를 돌파해서 역대급 37.5%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삼성전기 외국인 지분율 어제자 기준으로 10월 10일 기준으로 40% 이미 했습니다. IT 부품 평균 기판 업체와 카메라 모듈 업체 26배고요. 내년에 16배인데 삼성전기 올해 26배 딱 평균 정도 수준이고요. 내년에 19배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올해 매출 11조대, 내년에 12조대, 27년에 13조대. 영업이익은 올해 8,400억에서 8,8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내년에 1조 영업이익 보고 있습니다. 27년에 1조 2,4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LG이노텍 20조 영업이익이 올해 오히려 5,800억대로 감소하다가 26년도에 7,400억대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LG이노텍은 21년도와 22년도에 역대급인 1조 2천억대 영업이익을 찍고 영업이익이 27년도 돼도 1조를 회복을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애플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LG이노텍은 계속 애플이라는 고객사를 다변화하지 않는 한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기 이 거래를 제외하고 한 달 내내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약 7,354억을 1월 달부터 순매수 중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아까 3,850억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최근에 계속 차익 실현을 했지만 금요일에 투신, 보험, 연기금, 사모펀드 지금 역대급 신고가 영역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연속성은 지켜봐야 됩니다. LG이노텍 여기도 수급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만 사는 거면 불안한데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심텍 요 기판 관련된 업체들 외국인들이 골고루 사고 있습니다. 기판 업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 바닥권에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전고점. 모두가 해피한 상황입니다. 역대급 신고가입니다. 저는 이 19만 2천원 요 가격대를 잘 지지하는지 요게 1차 지지선 지지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첫 번째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올라갈 때 터진 이런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역시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이노텍하고 차트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그래도 LG이노텍도 바닥권에서 계속 옆으로 기다가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런 거래대금도 터지고 있습니다. 기판업체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고 있다. 네, 삼성전기 1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 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실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첫 번째, MLCC와 FCBGA 구조적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가격과 물량이 모두 상승하고 있다. 서버 쪽 비중이 커지면서 일반 산업용 쪽에 캐파 로스가 생기면서 일반 쪽 프라이스 가격도 올라가는 모습을 띄고 있다. 세 번째, 글로벌 경쟁사들 일본의 무라타와 대만의 타이어 유덴 등 글로벌 공급업체들이 공급을 10에서 15%밖에 안 늘리고 있다. 그 얘기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계속 프라이스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 네 번째, 고부가 가치 들어가는 물량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서버 같은 경우 일반 서버 13배,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거는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의 5배.
고부가 가치 자율주행과 전장과 AI 서버가 매출 비중에서 40에서 40% 올라오는 순간 삼성전기의 OP 마진 역대급 영업이익률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Q가 모두 증가하고 전방산업이 좋아지는데 전방산업의 경쟁사들이 공급을 그렇게 늘리지 않고 있다. 삼성전기 자체도 고부가치 사업의 포지션이 AI 서버와 자동차 전장 쪽 포지셔닝이 더 커지고 있다. 기존에 깎아먹었던 카메라 모듈 쪽도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폴더블 폰이 잘 팔리면서 거기도 좀 회복이 되고 있다. 삼성전기도 공급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거고요. 삼성전기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입니다. 23.7%를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삼성전기 주가가 올라가는 게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삼성전기 목표가 25만 원이 지금 현재로선 최대인데 이거 25만 원 더 넘는 목표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3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아마 목표 주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기도 계속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로 반드시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셔야 될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댓글, 알림 설정,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 요새 댓글 열심히 달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기업이랑 또 반드시 공부해야 될 산업 가지고 찾아뵐 거고요. 12월 달에 단독 강연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하시면 저하고 매일매일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꼭꼭꼭 이거 보시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